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53번째 부모에게 불평하는 아이,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 못하려고 나를 낳았어.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들 참 쉽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겠다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수업을 한다고 앉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접속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방 안에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에 접속을 안 했다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엄마는 그렇게라도 좀 감시라도 할 수 있고 눈이라도 보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지만, 워킹맘들은 회사에 가 있으면 이 아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잔소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떤 워킹맘의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한창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임 교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온라인 접속을 하지 않았다. 지금 결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화를 받죠. 그래서 집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불러다가 접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꾸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행동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고개를 아주 빳빳하게 쳐들면서 뭐 달라고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워킹맘. 도대체 이럴 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겹다운표까지 써서 카톡으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나도 내 자식이 지금 너 같은 자식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 적어도 내가 기대하는 자식의 모습은 따로 있는데 지금 네가 보이는 행동 거지는 전혀 딴판이라서 엄마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너의 모습, 너의 미래가 무척이나 걱정돼. 자, 아이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 걸핏하면 왜 날 낳았냐, 이렇게 불평하고 그럴까요? 자, 첫째, 부모의 꾸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과도한 존중, 과도한 수용, 과도한 자존감 이론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권리만 찾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경우 아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기의 기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발상입니다. 마치 이것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도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노하는 그 이면 속에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학습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성취도가 턱없이 낮고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다고 무슨 딱히 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부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도 특별한 뭔가 재능이 있고 특출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못할 때 자녀는 자신의 무능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그런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리적 영악기에 고착되어서 그렇습니다. 심리적 영악이란 자기라는 세계 속에 고착되어서 심리적 정상적 잡히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잡혀져 상태에 있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이걸 고착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심리적 영하에 머물고 있으면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이라는 개념을 인식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부의 문제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라고 뒤집어 씌우는, 즉 심리적으로는 방어기제인 투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첫째, 화내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자, 화를 내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그것은 화를 내는 명확한 이유가 되고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꾸중은 아이를 제목으로 키우는 잔가지를 치는 작업이지만 아이를 직접적으로 싸잡아 공격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그러는데,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만 꾸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노에 관한 금언들, 격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화를 참지 못하는 거, 경솔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 과도한 분노 표출, 근거 없는 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화 자체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수용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절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화내는 적절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불평 중에 한 가지, 자신의 무능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왜 날 낳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아이들을 그러면 유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서 아이로 하여금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경연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인데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승을 하고 유명세를 타게 된 사람들, 무명에서 졸지에 유명인으로 탈바꿈한 그 사람들의 행보, 그 사람들의 표정,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죠. 아마 유명해졌다는 그 느낌보다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느낌, 자신을 필요로 하고 환영하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것에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왔으면 그 무대 위에서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하다는 건데, 자녀들이 왜 나를 낳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능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유능한 자녀는 자신의 유능함을 알고 세상이 그런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유능하게 만들어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냐, 뭐 달라고 나를 낳았냐, 이런 불평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낳아주셔서 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한 자녀일수록 감사하고 부모와 더 살가운 관계이지만, 무능하고 못난 자식일수록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